안녕하세요. 감성독서 감성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프록터의 본니치입니다. 바프록터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으로 부와 성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연구하며 40년간 개인과 기업 대상 세미나에서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했던 강연가이자 자기계발 구루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You are born rich.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인데요. 바프록터는 누구나 부자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현재 상황과 미래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 속에는 바프록터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가 무수히 등장하는데요.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바프록터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거나 거듭되는 실패로 좌절하던 사람들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 성공, 행복 등 개인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 잘 조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에서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바프록터의 본니치,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성패를 가른다 파트를 들려드릴게요.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성패를 가른다. 승자와 패자는 면도날로 그은 듯 아주 명확하게 나뉜다고 한다. 아마도 인생 전반에서 대대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리라. 윌리엄 서머신 몸은 면도날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썼고 1946년 데릴 제너 감독은 $400만 들여 동명의 영화를 제작했다. 작가와 영화 제작자인 두 거장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지만 일궈낸 성과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책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다. 한 사람은 지금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작했다. 한 사람은 거의 과제를 완수했고 다른 사람은 확실히 완수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잡아 행동으로 옮겼다. 한 사람은 거의 시험에 통과했고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들이 거둔 성과의 차이는 100점 중 1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1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체육사 연감에는 면도날처럼 예리한 차이를 보여주는 극적인 일화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100m 달리기 경기에서는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선수는 꼴찌로 들어온 선수보다 고작 0.1초 더 빨랐을 뿐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경마대회에서 총 $100만 상금을 처음으로 돌파한 경주마 암드는 1947년 $76만 1,500를 벌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두 번째로 상금을 많이 받은 경주마는 고작 $7만 5천 벌어들였을 뿐이다. 상금의 액수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암드가 경쟁자인 2위의 말보다 13배는 더 잘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경주마가 시합에서 기록한 승리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암드의 승률이 4% 정도밖에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듣고 아는 어느 유명인만큼이나 훌륭하고 능력 있다.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오직 성취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당신에게는 성과들을 크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므로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셈이다.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을 테고 이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더할 나위 없이 잘해낼 수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러나 명심하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씩 다르고 잠재력도 다르기에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뭔가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뭔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결국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낼 것이다. 그러니 면도날로 그은 듯한 그 예리한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냈다면 즉각 행동에 옮기겠다고 결심하자. 아주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성패. 내가 이 장을 쓰고 있을 때 내 소중한 친구 하인즈 다우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얼마 전 내가 아이디어를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풀어놓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배경을 설명하려 한다. 하인즈 다우어는 토론토의 한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회사는 매해 10월이 되면 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 회사의 모든 영업사원은 이 대회에 참가해서 각기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겨룬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부와 명예 모두를 거머쥐게 된다. 매년 그렇듯 다우어는 이번 10월에도 특출나게 뛰어난 생산성을 기록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11월에는 한숨 돌려서 통상적인 수준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만 일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다우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열정이 넘치는 그가 그날은 상당히 풀이 죽어 있다는 걸 눈치챘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낀 나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10월이 끝나고 나니 엄청난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우어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나는 이렇게 물었다. 하인즈, 11월에도 10월 수준의 성과를 내서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걸로 뭘 하고 싶어? 내 질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본 하인즈의 얼굴은 매우 밝게 빛났고 얼굴 전체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후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가 10월의 성과를 11월에도 반복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야. 이제 다우어는 자신에게 성과를 반복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해낼 수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됐다. 본래의 자신감과 열정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밥. 반드시 해낼 거야. 결국 그는 해냈다. 하인즈 다우어는 자신이 10월에 세운 기록을 11월에 깨뜨렸다. 이 기록 덕분에 그의 연봉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보자. 회사에서 다우어의 입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다우어가 11월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올릴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인즈 다우어에게 작용한 뭔가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10월에 했던 대로 11월에도 똑같이 하기로 결심한 것 말고는 특별하거나 고차원적인 전략이 없다는 말이다. 아마도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쯤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인즈의 회사에는 하인즈처럼 보험을 파는 사람이 수천 명 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들 중 하인즈처럼 해낼 사람은 5명도 되지 않는다. 유명 미식 축구팀인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치 빈스 롬바르디는 축구에서 면도날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게임은 전반전과 후반전의 마지막 2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는 미식 축구의 면도날 전략과 관련해 제2의 노력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제2의 노력은 선수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가 소개한 개념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 선수가 달려나가다 상대편의 블로킹으로 길이 막혔을 때 노력을 기울여 상대를 더 세게 밀치면서 두 번째 기회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의미다. 이와 유사한 심적 태도를 갖춘다면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현재 일주일에 고작 3건의 계약만 성사시킨 영업사원이 있다. 이 사람이 제2의 노력이라는 개념을 성실하게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추가 계약을 한 건 더 따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주 단위로 보자면 계약 한 건을 더 따내는 것이 중요한 돌파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력 전체로 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일주일에 추가 계약 한 건을 더 따낼 경우 40년이면 추가 실적의 합계는 2,000건 이상이 된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40년 경력에서 10년치 연봉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 이 한 건의 계약은 당신이 그 분야의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줄 면도날만큼의 차이가 될 것이다. 올림픽 영웅 밀트 캠벨과 다른 선수들의 결정적 차이. 밀트 캠벨은 스스로 면도날의 차이를 발견해낸 사람이다. 캠벨은 철인 10종 경기를 하기 위해 1952년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선수로 경기를 마쳤으며 은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캠벨에게는 언제나 금메달을 따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 지속해온 제2의 노력을 기울였고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후 4년 동안 밀트 캠벨은 오직 훈련 스케줄에만 전념했으며 1956년 올림픽에서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극적인 성과에 감화된 나는 여러 차례 캠벨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내게 고등학생 시절 자신과 경쟁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느 순간 운동을 그만두었다. 캠벨과 그들 사이에는 면도날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 차이가 그를 계속 훈련에 정진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밀트 캠벨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이름을 알렸다. 승리와 패배를 갈라놓는 예리한 선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모습은 영화 면도날을 통해 드러난다. 이 영화에는 8명의 주연 배우와 8명의 대역 배우들이 출연한다. 주연 배우마다 어렵고 가혹하며 성가신 연기를 대신해주는 대역 배우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역 배우가 연기하는 사이에 주연 배우들은 휴식을 취한다. 영화가 완성된 후 라이프지는 8명의 주연 배우를 찍은 사진을 한 면에 싣고 8명의 대역 배우를 찍은 사진을 다른 한 면에 실었다. 영화에 출연하는 스타 배우 타이론 파워의 대역은 토머스 누난이 맡았다. 누난은 파워의 동창이었고 둘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두 남자 모두 몸집이 비슷했고 지능도 비슷했으며 옷차림도 거의 비슷했다. 그뿐 아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비주얼을 포함해 많은 면에서 매우 비슷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는 가급적 서로를 닮아야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오직 그 한 가지 면에서만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들은 완전히 달랐다. 사진을 찍은 8명의 주연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합은 그때 당시로선 놀라운 금액인 48만 9천 달러에 달했다. 반면 8명의 대역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합은 고작 6,534달러였다. 주연 배우들은 대역 배우들보다 재능이 아주 조금 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받는 금전적 보상은 75배나 더 컸다. 면도날의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일상에서 그와 관련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음에 놀라게 된다. 어느 상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서려는 참이다. 그때 판매원이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인사를 하면
그곳이 얼마나 친절하게 느껴질지 생각해보자. 반면 다른 상점에서는 판매원이 불친절한 표정으로 당신을 맞이하면서 이걸 사실 건가요? 안 사실 건가요?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보자. 약 1년 전쯤 토론토에서 열린 내 세미나에 한 가족이 참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물었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는 추세였다.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다. 이들을 돕기 위해 나는 정비소를 방문했고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이들의 답에 아주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내가 정비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이 가족들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내놓았다. 나는 이들이 아주 능숙한 정비공들인데다 보기 드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반면 정비소 홍보와 관련한 질문을 할 때면 이들은 심드렁한 태도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점도 금세 눈치챘다. 실제로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기운이 가족들에게 드리웠다. 이 가족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이들의 심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일단 문제의 핵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적절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먼저 이 가족에게 수리가 필요한 차들이 정비소에 줄지어 선 모습을 시각화해 보라고 권했다. 또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할 때는 자동차 내부를 청소기로 청소하고 외부는 물로 닦으면서 유리창에 티끌 점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떠올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의 기계학적인 측면에 관해 딱히 아는 게 없으며 보통은 겉모습에만 치중한다고도 덧붙였다. 누구나 멋져 보이는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이 기초적이고 작은 변화와 세심한 손길은 이들에게 곧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략 2주 정도가 지난 뒤 가족 중 한 명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이토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자기 가족이 여태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방문하고 2주가 지나자 정비소로 차들이 몰려들어서 너무 바빠졌다고 했다. 정비소로 몰려오는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행복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 정비소를 패자에서 승자로 바꿔놓은 면도날 같은 차이는 무엇인가? 친절한 태도와 자동차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손길이 다였다. 솔직히 특별히 극적인 요인이나 대단한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다. 심적 태도를 비롯해 기본적인 요소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토론토의 제이콥스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자.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읽기 능력은 겨우 6학년 또는 7학년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6학년이나 7학년이 될 때까지 읽는 법을 배우지만 그 후로는 읽기 능력을 갈고 닦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읽기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득하는 다른 기술 대부분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면 대개 배우기를 그만둔다. 그러다 보니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므로 극히 일부만이 자기 일을 천직으로 삼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가장 크고 좋은 몫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다. 앞서 말한 영화 면도날에 출연한 배우들의 출연료에서 드러났던 그 막대한 차이를 떠올려보자. 사소한 실천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취.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당신의 현재 직업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2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당신이 선택한 분야를 매일 1시간씩 5년 동안 공부한다면 매주 40시간씩 45주 동안 공부하는 셈이다. 이는 거의 1년 내내 공부한 양이 버금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게다가 딱 1시간만 공부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온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과 같아진다. 첫 번째 해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귀중한 공부 시간을 매주 40시간씩 9주 동안 쏟아부은 상태다. 고작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를 꾸준하고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짧은 시일 내에 들쥐 사이에 우뚝 선 기린처럼 당신은 동료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될 것이다. 이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경쟁이랄 게 전혀 없다.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패자들마저 승자가 된다. 빠른 성과를 내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낼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지식과 무지의 차이는 면도날이 그은 선만큼이나 미세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나는 운전하는 동안 카세트 테이프로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한다. 당신도 자동차를 탈 때 라디오를 끄고 오디오북을 켜보라. 내가 그랬듯 당신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1년에 4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에서 매주 40시간씩 13주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운전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소중한 정보를 풍부하게 비축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음의 설명을 찬찬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 차가운 쇠붙이가 살상무기로 바뀔 수 있다. 불이야라는 단 한마디로 방 안에 있던 행복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는 아수라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부정적인 사례들은 면도날 같은 작은 차이가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법칙이 작동하므로 인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정교한 선을 넘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당신의 지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보자. 몇 주 전 라디오에서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현실의 삶이 학생 시절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 다름을 인식하고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학생 시절 그녀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 신나게 일하는 꿈을 꾸었지만 졸업 직후 결혼했고 이제는 어린 자녀 2명을 키워야만 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그녀는 둘 다 하루 종일 제 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을 쓰기 위해 홀로 어딘가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인생 전반에 대해 매우 억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책을 쓰기 위해 반드시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글을 쓰기 위해 남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떠나는 작가들도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나는 이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모든 시간을 글쓰기에만 쏟는 작가들은 아주 드물다. 글쓰기를 통해 수입 대부분을 올리는 사람들조차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다 해도 하루에 한 페이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매일 한 페이지씩 글을 쓴다면 1년 동안 그녀는 썩 괜찮은 분량 365페이지의 책을 한 권 완성할 수 있다. 만일 분량이 적은 책이라면 2-3권을 완성할 수도 있으리라. 아침에 딱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다. 즉,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면도날 같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연습하자, 연습하자, 더 연습하자. 이 글을 쓰는 동안 언론은 최초의 인공심장을 환자에게 이식했다는 이야기로 연일 떠들썩했다. 토론토 데일리 스타는 수술을 집도한 윌리엄 드브리스 박사의 말을 인용해 수술할 때 그의 신조는 언제나 연습하자, 연습하자, 그리고 더 연습하자. 이 원칙을 지킨다면 실제로 수술을 집도할 때 수술 과정이 몸에 배어 거의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드브리스 박사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모범적인 사례다. 그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미리 진행하며 시뮬레이션했다. 또한 이런 연습을 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러한 면도날만큼의 차이 덕에 드브리스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가 되었고 의학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한 번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앞서게 된 훌륭한 사례가 또 있다. 로버트 자빅 박사는 앞선 예와 똑같이 인공심장 수술로 역사적 사건에 등장한다. 로버트 자빅 박사는 겨우 36의 나이로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을 설계한 사람이며 면도날 법칙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자빅 박사는 미국의 의과대학에 지원해 3번이나 낙방했다. 심지어 그가 낙방한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그에게 치과대학에 지원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로버트 자빅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운명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있었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면모만 봐도 그가 선천적으로 면도날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놀라운 끈기 덕에 그는 마침내 197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겨우 10년 후 젊은 로버트 자빅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의학적인 개가를 이루었다. 자빅 박사의 아내 일레이는 자기 남편에 대해 그는 가늠하기 몹시 어려운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사람이죠. 그런 건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다. 로버트 자빅 박사는 뛰어난 학점이나 인류대학 졸업장 또는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등 일반적인 장점은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의대의 치열한 경쟁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있었다. 바로 끈기와 성공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었다. 우리 모두 자빅 박사처럼 언젠가는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표준화된 능력 시험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과 소질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자빅 박사와 공통점을 지녔을 수 있다. 로버트 자빅 박사처럼 우리도 집념과 끈기, 용기를 통해 특별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과를 한 입만 더 베어무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한 장 전체를 끈기에 할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토머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를 모두 분석해 볼 수 있는 행복한 특권을 누렸다. 한 해 또 한 해, 몇 년에 걸쳐 두 위인을 면밀히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이로써 나는 실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두 위인 모두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주요한 근원은 끈기다. 끈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능력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위인의 업적은 엄청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에디슨과 포드는 둘 다 자신들이 지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고백했다.
IQ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끈기라는 결정적인 능력을 소유했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어쩌면 당신을 초일류로 끌어올려줄 요인, 정신적인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측면의 소득을 늘려줄 요인은 바로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뭔가를 하기 위해 나아가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에게 면도날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열정을 갖고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 당신의 성과는 아주 평범한 수준에서 아주 비범한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 가지 일화를 잠깐 들려주려 한다.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매일 아침 다른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재빨리 샤워를 마치고 사무실 가는 길에 마실 커피를 한 잔 내린다. 나는 아침 7시 전에 사무실에 도착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절대적으로 고요한 시간 동안 나는 몰입해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즐겁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쯤 나는 이미 글을 몇 장 쓰고 난 뒤다. 이제는 자유롭게 그날 하기로 예정된 다른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낼 수 있다.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3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보자. 당신이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매일 아침 내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한두 달 안에 발표해야 할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상 속의 잠재 고객 또는 동료 중 한 명과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시뮬레이션 해보자. 나는 롤플레이보다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플레이라는 단어는 게임하다, 놀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롤플레이라고 하면 연습이 게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롤플레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시뮬레이션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 준비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면서 잘 알려진 용어다. 우주 비행사들은 실제 우주와 같은 환경 및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주에서의 경험을 미리 겪어본다. 매일 아침 한두 시간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한다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성과가 개선될 것이다. 1, 2년 동안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영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숙한 영업자가 될 수 있다. 기억하자. 수요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영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다. 어떻게 해야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될까? 드브리스 박사가 처방한 대로 연습하고 연습하고 더 연습하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가 마땅히 누릴 만큼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하루에 1시간씩만 빼서 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이를 통해 당신은 제너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처럼 몇 배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는 루디 미쇼와 함께 미국 남동부를 여행하고 있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 미쇼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일을 했고 나 역시 프로젝트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갑자기 미쇼가 내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종이에 끄적이던 숫자 몇 개를 보여줬다. 그는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30명에서 40명의 직원보다 혼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영업사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해보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동료들보다 30배
혹은 40배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경주마 암드처럼 이 직원들은 아마도 3%나 4%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러나 연봉의 관점에서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루를 계획하거나 1시간 정도 연습을 했을 것이다. 무엇을 했든 그 차이는 면도날이 가리는 틈만큼 작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책을 덮고 잠시 등을 대고 앉아라. 긴장을 풀고 생각해 보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당신에게 면도날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진심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좋다. 그 차이를 찾았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 실제로 인생이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는 학교 성적이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고 믿으며 세뇌당했다. 이 잘못된 개념은 사실상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겨냥해 쏟아졌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믿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휩쓸렸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의 삶이 불필요하게 희생됐다. 과거의 잘못된 믿음, 정신적 족쇄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왔다. 우리 마음속 스크린 위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다채롭게 띄워보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다 보면 이 이미지들이 현실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안고 이 모든 것을 믿어보자. 의식적 마음의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되고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물리적 차원에서도 행하고 되고 가질 수 있다. 보는 대로 얻는다는 격언처럼 말이다. 이 말은 언제나 진실이다. 현재 당신이 머무는 곳만 보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해보자. 이 맥락에서 내가 지칭하는 보다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끔 해주는 내면의 창조적인 눈을 의미한다. 내면의 눈은 광활하게 펼쳐진 창조적이고 비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인간이 지닌 위대한 측면이다. 반대로 과거는 모든 삶이 끝나는 장소다. 불행히도 이곳은 95%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95%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 양상도 다양하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나가던 자신의 황금기를 추억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과거의 영광을 되뇌며 시간을 낭비하는데 사람들은 의뢰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인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더는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이다. 낡은 성냥갑부터 오래된 가구까지 골동품이라 부리는 오래된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건 골동품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되살리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소비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부당한 일, 어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지시하며 불친절하게 내뱉었던 말을 곱씹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 혹은 어쩌다 보니 놓쳐버린 기회들을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또한 부정적인 진동 속에 머물며 긍정적인 생각이 의식으로 들어올 아주 희박한 가능성조차 거세해버린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노와 죄책감이며 이 감정 상태는 치명적이다.
이 사람들은 불행을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오직 자신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이 가련한 영혼들은 이러한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과거의 실패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믿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으면 계속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마음이 과거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자. 내가 앞서 묘사한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 아닌가?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 마음의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미래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자. 앞을 똑바로 쳐다보자. 당신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될 수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위대하고 훌륭한 생각들로 의식을 채우자. 당신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결국 그 방향으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지금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작했다. 한 사람은 거의 과제를 완수했고, 다른 사람은 확실히 완수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잡아 행동으로 옮겼다. 한 사람은 거의 시험을 통과했고,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들이 거둔 성과의 차이는 100점 중 1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1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어떠신가요? 면도날 만큼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참 타고났어, 능력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라며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만큼의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면도날 만큼의 그 예리한 차이를 알아내고 행동에 옮긴다면 더 큰 성취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면도날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매일매일의 당신의 그 작은 노력이 가슴 벅찬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